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230, 제목은 영화 같은 삶. 낭독할게요. 제목 영화 같은 삶.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니까 영화 같다고 한다. 영화 같은 삶? 영화 같으려면 결코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숱한 다행과 기적, 숱한 불행과 고난, 겉보기와 속이 다른 반전에 반전이 있는 삶. 영화 같은 삶은 놀라움의 삶, 해피엔딩의 삶, 감동의 삶, 웰비잉의 삶이다.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제목 영화 같은 삶.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니까 영화 같다고 한다. 영화 같은 삶. 영화 같으려면 결코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숱한 다행과 기적, 숱한 불행과 고난, 겉보기와 속이 다른 반전에 반전이 있는 삶. 영화 같은 삶은 놀라움의 삶, 해피엔딩의 삶, 감동의 삶, 웰비잉의 삶이다. 해피엔딩으로 선생님의 삶을 보시는군요. 역시 마지막 문장에 지금 첫 마디를 던졌네. 해피엔딩의 삶. 맨 마지막 문장은 그러니까 웰빙, 잘 살았다. 웰빙의 삶이다. 이렇게 시를 쓰다 보면 거의 마지막 문장, 마지막 단원, 그 마지막 몇 마디가 어떻게 거의 핵심이 실리는 것 같아. 이렇게 쓰다. 왜냐하면 빌드업을 앞에서부터 쭉 해오는 것 같아. 이 말을 하려고. 이제 그런 형태로 글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구나 하는 걸 내가 읽으면서, 많이 읽으면서, 역시 이게 제일 끝에 있네. 제일 마지막에 있네. 물론 꼭 마지막에 안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걸 내가 이제 이렇게 다시 써놓고 지금 다시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 기본적으로는 희망과 그런 진짜 해피엔딩. 이게 기저에 깔려있는 사랑과 이렇게 삶에 대한 그런 생각이 계신 겁니다. 숱한 다행이라는 것도 되게 이렇게 들어오는 말이에요. 숱한 다행. 저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릴리프가 뭔가 이렇게 다행이란 말이 영어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영어? 예, 영어에. 그래서 제가 다행이야 이런 말을 되게 이렇게 제가 막 그런 말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그렇구나. 얘기하고 싶을 때. 난 너무 다행이라고 느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걱정하다가 다행이다 이렇게 겨우 지나갔다 혹은 크게 막 위험적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늘 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이제 숱한 다행. 그게 약간 아슬아슬한 거를 많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저는 다가오거든요. 나는 지금
그 말을 할 때, 다행을 영어로 뭐로 표현할까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 갑자기 그냥 그거 듣는 순간, 독일 말로는 이건 feel glück인데, glück 하면 이제 행복이야. 네. 그러니까 feel이 많은, 이제 그래서, feel glück?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또 들으면서, 그 어떤 사람이 한 말, 삶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행복 아니면 불행이다. 이제, 다행 아니면 불행이다. 다행 아니면 불행이다. 그럼 그때 다행은 뭐냐? 다행이면은, 럭키, 뭐, 언럭키. 딱 이렇게, 럭키하냐? 럭키하지 않냐? 그랬을 때, 그걸 다행으로 보면 상당히 그 삶이, 뭐라고 해야 되나, 긍정적이고,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긍정적인, 염세주의적이 아니고, 이렇게, 낙관적이다. 낙관적인 삶. 저한테 이 다행이다 이런 말이 이제 안심이다 이렇게 남아있는 말이거든요. 그렇구나. 그게 이게 행복, 많은 행복이란 뜻이 아니라 이런 그래서 릴리프라고 하는 그게 더 적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 뜻 자체로는 그 우연하게 행복을 얻어서 다행이라는 게 불행 중 다행이다 뭐 이런 말이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여하튼 숱한 다행이라고 했을 때 저한테 느껴지는 거는 숱한 이런 긴장감 있거나 이렇게 위기 비슷한 것들을 잘 넘어간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다가온 거거든요. 그래. 그렇지. 아마 내가 썼을 때는 나도 그런 의미로 쓴 것 같기는 해. 근데 말 그대로는 마늘따 행복 이런 행복이라는 그런 게 사실은 말 그렇지. 그 자체로는 그렇지. 그 의미 좋은 건데. 한자를 네, 풀면은 그지 그렇게. 근데 지금 이야기했듯이 영어의 그 그러니까 안도감,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해방감을 느끼는 그 순간, 그게 다행이라는 표현이지. 그게 다행이다. 다르게 갔을 수도 있나. 아니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걸 다행으로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불행 중 다행이 그런 경우일 거고, 그지? 그래. 영화 같은 삶. 제목이 지금 영화 같은 삶인데,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 내 삶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본인은? 한 적이 없어? 네. 나는 진짜 많이 했거든. 이거 어떤 영화 제작자가 관심 있으려나? 내 이야기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고, 그럼 영화를 제작한다면 어느 장면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한 것 같아. 어떤 장면을 첫 장면으로 깔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잘 풀어지고, 어떤 그런 이것과 저것이 이어짐이 아주 자연스러운 장면은 뭘까?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본인의 삶은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구나. 뭐 근데 나는 되게 드라마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되게 내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구나. 정말 숱한 다행과 기적, 숱한 불행과 고난, 내 겉보기와 속이 다른 반전이 있는 삶. 이 표현이 되게 이제 드라마 같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 정기를 한번 써야지 생각 많이 하고
내가 박사기 논문 쓸 때 박사기 논문 안 풀리면 이제 소설 쓰는 거야. 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전기를 어떻게 쓸까 하다가 한 첫 글자 첫 문장 쓰고는 못 써. 못 쓰겠는 거야. 막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쓰려고 막 시도를 엄청 많이 하다가 정말 한 장을 못 넘기고, 모르겠어. 내 기억이 지금 한 장을 넘긴 적이 있는지. 하여튼 매번 못 썼어. 근데 어느 날인가는 내가 쓸 거다. 이제 맨날 그런 생각은 진짜 많이 했어. 그래서 내 전기를 써야지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강의를 이제 어떤 이렇게 어떤 과정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 온 사람들이가 이제 이렇게 좀 오래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는, 듣게 되는, 근데 나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난 안 되겠다. 나 이제 접어야지. 포기.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어느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이렇게 막 영화 글 한번 써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한 사람들이 좀 왕왕 있거든. 그래서 아마 이 제목을 쓴 것 같아. 특히 한국의 여성들이 내 얘기를 책으로 쓰면은 10건이 나온다, 몇 건이 나온다, 이런 말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질곡이 있는 그냥 진짜 생존을 넘어 막 이런 막 그런 것들. 지금의 특히 이제 젊은 세대는 또 젊은 세대대로 또 있을래요. 하여튼 이 한반도 땅은 대단한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한테 그런 드라마를 주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그런 뭐라고 할까, 이 짧은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 어떤 그런 고통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가 아마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좀 성숙시켜주는 밑거름이 돼서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 한반도의 그런 어떤 삶 자체가 질곡의 삶인데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참 얼마나 드라마틱한 삶들을 살았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정말 희생과 피와 그냥 목숨과 정말 억울함과 죽음과 그냥 이런 것들이 숱하게 묻히고 쌓인 어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민주주의의 힘,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듯이 한국 사람들의 삶은 드라마틱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자기가 다 한 가닥씩 다 영화 한 편씩. 대단한 대한민국 국민이지. 자기의 어쨌든 이런 생각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는데 내 이야기를 아까 생각했지만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지나온 이야기를 쭉 생각하면서 자기가 글을 써본다든지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 본다, 시곡을 써본다든지 이러는 게 자기 성찰의 작업이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결말지을 것인가에 대한 또 이렇게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되게 좋은 작업일 것 같아요. 자기 것으로 자기 핸드폰으로 그 몇 분짜리 자기 그 자기 전기를 만들어봐라. 그거 참 좋은 이런 아이디어다. 작업 같은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다 자기 카메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넣고 자기가 자기 공간도 넣고 화면에 막 이러면서 이거 아이디어 그죠? 많은데? 네. 그냥 다 해볼 자기 걸 해볼 누가 감독이 안 만들어줘도 내 다큐멘터리를 내가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작업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그냥 누구나 다 만들면 의미가 있나? 난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만들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만들 가치가 있는 거지,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은 안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삶이라고 해서 자기한테 책임지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지 되지. 그냥 똥 싸질러 놓고 그냥 다 내 삶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면, 그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자기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자기 성찰을 해보려고. 그럴 때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네. 자기 성찰을 정말 어느 각도에서 성찰을 깊이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은 아마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글로 쓰면 소설책 몇 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소설이라고 말하는지 왜 소설인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스스로가 만들어 보게 하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소설과 같다고 얘기하는구나. 남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자기는 자기도 내가 이렇게 할 줄 사실 모르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써보지 않으면 사실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라는 것은 드러난 이야기와 숨겨진 이야기가 있잖아. 그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드러낼 거냐 할 때는 그 로테 파든 끈이 있는 거야. 쭉 그 이야기를 드러냄으로써 내가 가지고 가는 하나의 이게 이제 스토리. 이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에게 있었던 어떤 경험과 사건들을 끄집어 올려내느냐. 다 드러내지는 않을 거거든. 이제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제 내가 거기에다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무엇을 성찰하느냐 하는 그 성찰의 핵심이 거기 담기는 거지. 나는 이걸 핵심으로 잡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고 이 이야기를 꺼내고 이 이야기를 꺼내고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거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저희 피아노 선생님이 지금 70 정도 되셨는데 그 노인 장애인이세요. 근데 노인 보살센터 같은 건가 그런 센터에 그 지역 센터에 갔는데 그런 자기 자서전 같은 거를 만드는 거를 아마 책으로 했나 봐요. 그 사진을 몇 권을 보내라고 그러고 거기 선생님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으로 출판한 건 아니고 이게 온라인으로 책을 이게 몇 장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하는데 굉장히 그 어느 한 장면을 저한테 이제 내가 이 사진에 대한 내 이야기가 이거야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본인들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을 때 받는 또 굉장한 자기 격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 네. 별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몇 컷으로 있지만 이렇게 쭉 10대, 20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스스로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어.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 왜냐하면 그게 맞는 게 그 삶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는 의미를 부여했거든. 그 자리에.
그 사진을 그러니까 그게 보내면서 선생님한테 그렇지. 네. 그게 부여가 된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지. 스스로.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순간이 이제 내가 나를 성찰하는 순간이고 돌아본 순간인데 내가 그 의미로 그걸 부여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영화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끝이 지금 영화 같은 삶은 놀라움의 삶, 해피엔딩의 삶, 감동의 삶, 웰비잉의 삶이다. 내 삶이 그렇다는 거지. 네. 네. 놀라운 삶이고, 기적 같은 삶. 기적 같은 삶이고, 그 해피엔딩의 삶이고, 감동의 삶이고, 웰빙 잘 살았다는 삶이고.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야? 갑자기 무슨? 아니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난 슬픈 영화야 내 인생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인생을 축하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좋지.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고. 그럼. 네. 해피엔딩과 감동과 기적과 웰빙이라고 본인의 삶을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만나는 건 되게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근데 이걸 쓴 거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메시지지. 이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걸 바꾸는 거지. 이렇게 의미 있는 삶으로.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시에서 가장 주고 싶어하는 이제 나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 명령하지 않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선언하지 않았어. 그냥 내 의견, 내 삶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초대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자.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고 끝낼게. 자, 제목 영화 같은 삶.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니까 영화 같다고 한다. 영화 같은 삶. 영화 같으려면 결코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숱한 다행과 기적, 숱한 불행과 고난, 겉보기와 속이 다른 반전이 있는 삶. 영화 같은 삶은 놀라움의 삶, 해피엔딩의 삶, 감동의 삶, 웰비잉의 삶이다. 오늘 나와 함께 이야기해 줘서 고맙고 여기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